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런 기본적인 어떤 그 개념 모델링을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산출물로 만든다는 것은 뭐 저 정도는 누구나 머릿속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바빠 죽겠는데 저걸 왜 하고 있어? 이렇게 돼서 안 한다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저게 존재하는 거고요. 이제 논리 모델링 단계로 이제 머릿속에서 개념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서 업무로 직접 하는 이제 논리 모델링 단계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념 모델링 단계에서 정의된 뭐 객체 속성 관계를 목표 DBMS만은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유형에 맞추어서 이제 한 번 더 바꾸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데이터 관점에서의 명확한 이해, 그 다음에 일관성이나 정확성 유전 규칙 조출 또는 의사소통 수단, 뭐 또 아키텍처 측면에서의 어떤 보조들 뭐 등등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데이터의 구조와 무결성을 필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정교화 기법을 이용해서 이상현상, 이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정의된 데이터가 아까 무효갱신된다, 그럼 무결성이 해쳐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하는 발생하는 이런 거를 이상현상. 근데 그거에 발생하는 형태로 모델링을 해버리면 나중에 구현되었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내서 다 없애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걸 이제 정교화한다 또는 정제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잘 해야만 실제로 모델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리 모델링으로 들어가게 되면 속성을 상세화한다라고 했죠. 아까 개념 모델링에서 뭐만 핵심 속성들만 일단 찾아냈잖아요. 근데 이제 논리 모델링 단계에 가면은요, 필요한 속성은 다 찾아내서 정의를 해야 돼요. 왜? 논리 모델을 가지고 물리 모델로 전환할 거거든요. 근데 필요한 속성을 빠뜨려 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 해당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그걸 이용해서 응용 쪽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데이터가 누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속성들을 다 찾아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체도 상세화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식별자를 아까 이제 개념 모델링에서 일단 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검증하고 확정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라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교화, 데이터 구조상에 있어서 삽입 삭제 갱신할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거를 이제 이상현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그 이상현상을 단계가 있어요. 1차 정교화부터 5차 정교화까지. 그래서 이제 뭐 BCNF라고 해서 이제 보이스 코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 중간 단계에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정교화 단계를 쭉 거쳐서 이상현상이 다 제거되는지 확인을 해봐라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M-DM 관계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런 거를 1대 M 관계로 바꾸어 주지 않으면 M 대 M 상태에서 서로 매칭이 어느 쪽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M 대 M이 돼 있으면 M을 모호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M 대 M인 경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이제 뒤에서 뭐 함정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1대 M 관계를 바꿔줘야 되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개체 무결성 규칙, 앞에서 말한 무결성 규칙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배하지 않는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필요가 있으면 초과해서 정의하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뭐 엔티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논리적인 릴레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릴레이션은 사실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릴레이션은 테이블이다 이렇게 이제 관계형 DB에서는 릴레이션은 테이블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엔티티를 릴레이션으로 전환하는 작업, 그 다음에 엔티티 간의 관계를 1대1 또는 1대_m 형태로 정의하는 작업, 그 다음에 정교화 수행하는 작업, 그 다음에 사용자 트랜잭션, 그 모델이 사용자의 트랜잭션을 모두 만족시켜주는가, 응용 프로그램 쪽에서 핸들링 해야 될 데이터들이 완벽하게 지금 설계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그 다음에 ERD 검증 해서 수정 및 보완해야 될 사항을 ERD에다가 다시 갱신. 사실 뭐 ERD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나면 거꾸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했던 게 좀 뭔가 문제가 있고 불완전했었네 라고 하면 다시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론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고 실무에서는 머릿속으로 이제 개념 모델링을 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사실 ERD를 거꾸로 다시 재갱신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죠. 무결성 제약 뭐 조건 설정하는 뭐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일단 그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관계형 DB를 기준으로 이제 모델을 실제로 하기 때문에 모델링을, 그러면 관계형 DB의 자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형 DB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라고 해서 IBM의 코드가 처음으로 이 릴레이션으로 해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했대요. 릴레이션의 여러 속성들이다. 이게 이제 투플이라고 불리는 행들, 이 행 자체는 투플.
그리고 각 속성들이 그럼 사실 이 속성들에 대한 값들이 모여서 하나의 투표를 형성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데이터 종목의 최소화 무결성을 보장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도메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칼럼들의 이 집합이죠.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실제로 거기에 들어간 데이터 값들에 대한 유형들 정의를 해주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 칼럼에 정의된 제약 조건을 어겨버리는 게 돼요. 그럼 무결성 위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고요. 이 하나하나를 이제 속성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제 릴레이션, 뭐 스킴, 그다음에 인스턴스. 그래서 이 스키마가 정의되어 있고 이 정의된 스키마에 이제 실제로 운영 업무 데이터가 계속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그 데이터 전체를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부른다 라는 이야기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카디널 트리가 5개다. 그 다음에 이 투표를 구성하고 있는 속성의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 해서 얘는 차수가 4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릴레이션 스키마와 인스턴스 이 전체를 합해서 우리가 릴레이션이라고 부른다. 그럼 릴레이션은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그럼 이게 테이블이네? 네, 테이블 맞죠. 무슨 테이블이냐? 학생 테이블이네? 뭐 이렇게.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쓰이는 것은 이거 엄청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아까 막 트리 구조 뭐 봤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트리 구조하고 얘하고는 지금 벌써 접근하는 차원이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래서 계층형 DB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하이라키 트리 구조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의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방식과 얘는 지금 테이블 구조잖아요. 테이블 구조로 이걸 핸들링하는 방식의 차이점은 어떤 거예요? 관계형 DB가 갖는 힘은 어떤 거예요? 사실 이 개념이 있기 전에는 아까처럼 뭐 트리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썼을 때는 머리 아팠을 거예요. 그죠? 또는 파일 자체를 그냥 핸들링하는 경우라든지 머리 아팠을 거예요. 근데 얘가 갖는 각광을 받는 이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가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이걸 활용하는 게. 그렇죠. 그거는 비교할 수 없도록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서치할 때 어떻게 서치해요? 해당 데이터의 조건. 그 조건들을 줄 때 뭐를 써요? 뭐 찾는 데는 이제 식별하는 데 키. 근데 조건 주고 뭘 하면은 조건을 주고 예를 들어서 쿼리를 날려가지고 딱 실행을 시키면은 뭐가 쫙 쏟아져 나오잖아요. 걔가 쏟아져 나오는 거는 어떻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쏟아져 나오게 하는 게 정말 엄청난 거잖아요. 그게 힘이거든요. 이게 RDB야. 여기에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수학적인 원리? 그걸 뭐라고 불러요? 옛날에 다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잊어버렸죠. 뭐 관계 연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대수, 뭐 관계 연산 이런 거. 그 힘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이거 함정이 쓸모 없어요. 그죠? 조건을 주면은 그 녀석이 그 연산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렇게도 갖다가 불러오고 이렇게도 갖다 불러오고 그죠? 그거를 쫙 이렇게 필요한 부분 이렇게 그죠? 테이블이 여러 개가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각각 데이터를 다르게 담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조건을 줘서 쿼리를 넣어서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뷰 테이블에 마치 진짜 실제 테이블에 있는 것처럼 하나를 합쳐서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게 갖고 있는 엄청난 힘. 그게 없으면은 지금의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유자재로 DB를 핸들링하는 게 불가능해져요. 맞죠? 그래서 관계형 DB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광범위하게 쓰이고 근데 그러한 구조들을 갖게 만드는 그걸 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가공하는 그 방법들은 전부 다 관계연산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제 속성과 도메인 이렇게 있는데 뭐 속성 값 데이터의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 그래서 뭐 항번 이름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더 분해되지 않는 원자값만 허용한다. 도메인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모든 원자값의 집합 그래서 정의된 속성은 반드시 그 해당 도메인으로부터만 값을 취할 수 있다. 결국에는 그래서 학번에다가
학번에다가 세 자릿수 정수 이렇게 해서 도메인 속성을 한번 박아버리면 이 학번에다가 지금 세 자리로 돼 있잖아요. 네 자리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치면 어떻게 해요? 제약 조건 걸어가지고 필터해서 세 자리로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튕겨내버리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결성이 안 지켜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메인과 속성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릴레이션의 구성에서 뭐 릴레이션 스킴, 뭐 인스턴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릴레이션의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이 윗단에 이 틀이잖아요, 틀.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은 사실 논리적인 어떤 구조, 그리고 선언이 되어 있는 그런 거고, 그리고 그 선언된 구조 안에 실제 값들을 갖다가 집어넣기 시작하면, 그럼 이게 이제 릴레이션의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이것들을 지금 부르는 이름이 이제 인스턴스 이렇게. 그래서 일단 뭐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 이제 아까 ER 모델 이야기했고 이제 관계형 모델로 전환한다. 그러면 ER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관계형이든 또는 뭐 계층형이든 뭐 상관없이 이 모델 데이터베이스 모델 유형에 상관없이 일단 얘는 무조건 정의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관계형이다 그러면 관계형에 맞게 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ER 모델로 정의된 개념 모델을 관계형 모델, 논리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ER 모델에서 우리가 개체라고 불렀던 것들 있죠. 그거는 이쪽으로 오게 되면 하나의 릴레이션 테이블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개체 아래 속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단일 속성 또는 뭐 복합 속성 또는 뭐 키 속성 이런 형태로 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본 키 또는 프라이머리 키 또는 포린 키 뭐 이런 거로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관계에서 1대1 양방향 완전 1대1 일방향 1대1 뭐 부분 또는 1대 n 또는 m 대 n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 아까 막 그 발톱들 그려진 그림 있었잖아요. 또는 1대 n, n 대 1 막 이렇게 했던 그것들을 들여다보고서 1대1 양방향 완전 관계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거 두 개가 완전하게 이 양방향 관계면 그게 굳이 테이블로 나뉘어 있을 필요가 있나? 테이블 하나에 담아버리지. 그죠? 그래서 합쳐버린다는 얘기고. 또 한방향이다 라고 되게 되면 그래? 그러면 이게 종속된 어떤 뭔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관계가. 그럼 한쪽이 프라이머리 역할을 하고 있고 한쪽은 그 참조해서 뭔가 또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럼 프라이머리 또는 포린 뭐 이런 관계가 될 것이다. 또 뭐 양방향 부분 관계 이렇게 되면 두 릴레이션의 PK만으로 구성된 릴레이션을 별도로 만들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전하는 과정이 있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면 대부라고 하는 개체가 있었고 상환이라고 하는 개체가 있었어요. 이 개체를 이렇게 테이블로 바꾸겠다. 그래서 대부 테이블, 대부 번호, 대부 구매 갖다 써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키 일정이. 그 다음에 상환 하게 되면 상환 테이블 만들고 상환 번호, 상환 일자, 상환 금액. 근데 이 두 개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두 개의 어떤 공통된 뭔가 요소가 있어야 테이블이 각각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서 핸들링을 하려고 하면 뭔가 두 개를 연관시켜주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에서는 이 대부 번호가 프라이머리 키예요. 얘가 고유식별자예요. 상환에서는 당연히 상환 번호가 프라이머리 키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은 거꾸로 상환에서는 내가 이쪽 대부 번호의 고유식별자 어떤 대부건에 대해서 내가 상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계를 찾아내려고 하면 여기에 프라이머리 키로 쓰였던 걸 내가 참조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쪽에 포린 키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런 형태로 구현이 돼서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념 모델, 얘는 논리 모델. 그죠? 관계형 DB 클래스에 대한 논리 모델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막 밥 먹을 때 그러네. 논리 모델이. 논리 모델까지 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논리 모델로 해서 저렇게 정의가 다 이제 되고 설계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물리 모델 이렇게 되면 물리 모델은 특정 데이터베이스 제품에 종속된 이제 그 설계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라클 DB를 갖다 쓰면 오라클 DB의 특성에 맞게 그걸 다시 한번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쪽에서 구현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물리 데이터 모델링의 목적 및 효과, 사전적으로 작성된 논리 데이터 모델을 특정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특성이나 기능 성능 등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추는 작업. 그래서 데이터 저장 공간, 분산, 방법 등을 고려를 한다. 잘 작성된 물리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베이스 운용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물리 데이터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일단 물리 요소 조사 및 분석, DBMS 종류나 버전, 그다음에 운영체제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논리 물리 모델로 이제 변화를 해서 물리 모델로 변화를 해내 그걸 가지고 구현할 거니까. 그래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물리의 관점으로 바꿔주는 작업.
그다음에 반정교화, 정교화된 엔터티 타입이나 속성 관계. 네, 이게 이제 정제된 건데 이거를 실제로 구현을 할 때는 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테이블들을 잘 최적화해서 만들어 놓고 이제 결국에는 아까처럼 뭐 프라이머리 키를 다른 쪽에서 이제 포린 키로 계속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테이블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근데 그런 것들을 끌어다가 가공하는 방법은 아까 뭐를 쓴다? 관계 연산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인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테이블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인을 해야 될 게 막 늘어나요. 그럼 조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속에 조인 처리를 막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돼요? 성능이? 예, 부하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성능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떤 짓을 하느냐? 널리 데이터에서 정제된 그거를 거꾸로 위반을 하는 행위를 해요. 예, 그래서 테이블 자체를 최적화된 테이블을 반대로 합쳐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는 중복성을 오히려 갖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인의 어떤 그 복잡도나 횟수를 막 줄이는 이제 이런 작업을 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구현할 때 예, 그런 거를 통해서 성능을 고려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 이거는 앞에서 했던 정교화 작업을 거꾸로 되돌리는 거잖아요. 이제 반정교화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반정교화가 또 물리 모델링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티라고 불렀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리 쪽의 설계로 가게 되면 그쪽에서는 부를 때 이 테이블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릴레이션은 테이블이다 자꾸 이야기했던 게 사실 이쪽 물리에서 쓰는 개념이 테이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쪽 용어로는. 그다음에 어트리뷰트 이렇게 이제 속성이라고 우리가 정했다. 엔터티 어트리뷰트 속성이라고 정했던 거를 걔네들은 우리는 테이블의 컬럼 이렇게 부르는데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UID 그럼 뭐 프라이머리 키, 아이덴티파이어 키 뭐 이런 식으로 릴레이션십, 포린 키 테이블 스페이스나 인덱스 스페이스 결국에는 그건 저장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페이스 용량 어떻게 잡아줄래 이런 문제가 필요한 거고 인덱스 설계 안 했었잖아요. 인덱스 설계도 해줘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여튼 우리는 사실 여기서 프라이머리 키에 대해서 고유식별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 솔루션에서는요 저거랑 상관없이요 자기 시스템이 스스로 인지하는 고유 번호가 있어야 돼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설계에서 그런 부분에서 실패하더라도 솔루션 그 자체 데이터베이스는 그걸 실패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런 설계 내용과 아무 상관없이 솔루션 스스로가 예를 들면 이 고유 식별자를 지 나름의 로직을 갖고 무조건 그냥 막 부여해버려요. 그렇게 만들어놔야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스스로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그 엔지니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로 그냥 쭉 부여가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만의 시리얼 번호가 부여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DBMS에서.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부분들은 뭐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업체의 엔지니어가 와서 구현을 해줄 것이다 라는 얘기. 여기까지 해서 이제 봤고요. 다음 이제 정교화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식사하고 이제 하시죠.